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연합뉴스 속보로 먼저 볼게요. 원달러 환율 장중 1430원도 돌파. 하루 만에 22원 이상 상승하였다. 코스닥 지수 2년 3개월 만에 장중 700선 붕괴. 코스피 2.7% 급락. 한국은행 총재 통화 스와프 관련 미국 연준과 정보 교환. 지붕 뚫은 킹 달러에 아시아 통화 증시 휘청인다. 한국은행 물가 상당 기간 5%에서 6%대. 환율 물가 상승 추가 압력. 자, 시장이 온통 지표들이 공포가 변동성과 함께 엄청난 그런 공포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어요. 시장 상황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한국 코스피 지수가 무려 3%대 폭락이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급락 넘어서 폭락과 급락 엄청난 낙폭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이 무려 5.28 엄청난 낙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긴축에 영국 재정 악화 우려까지. 니케이 폭락이다 이렇게 했죠. 영국 파운드와 폭락에 힘받는 킹 달러. 자, 이 모든 면에는 달러 인덱스의 엄청난 강세, 그 연준의 달러의 가격을 전하는 연준의 엄청난 긴축 스탠스, 거기에는 바로 물가 상승에 대한 명분, 물가 상승에는 바로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전 세계 중국에 대한 봉쇄와 더불어서 공장에 대한 락다운, 아직까지 개봉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코로나 락다운 되었던 부분이 완전히 개봉되진 않았습니다.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 하나, 중국 봉쇄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중요한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아직까지도 더해지고 있죠. 그쵸? 이게 바로 물가를 흔들어대면서 물가 12년 동안 상승률 2%못 맞춰왔던 게 무려 9%, 8% 현재 이 부분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연준이 엄청난 스탠스로 인해서 달러의 킹 강세. 자, 달러가 112.96 보이시죠? 어마무시하고요. 원달러 환율이 1433원입니다. 자, 그리고 WTI 유가. 자, 유가에는 WTI 미국산 WTI 경질유가 있고요. 그리고 북해산 영국산 북해산 브렌트유가 있고요. 중동산 두바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게 3대 지표이죠. 중동과 바로 미국 세계 유가를 이끄는 바로 중심축이라고 볼 수 있죠. 미국과 사우디. 자, 이 중에 WTI가 유가를 대변하는 미국 중심의 지표인데요. 얘가 80달러 밑에 있어요. 그쵸? 얘가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명분은 킹 달러와 경기 위축 우려에, 그리고 폭락을 해서 이렇게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유가가 안정화가 되면 물가의 상승폭도 조금은 완화가 되겠죠. 그러면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어 나가면서 첫 번째 달러의 가격이 안정화될 수가 있죠. 달러의 가격이 안정화가 되면 당연히 원화의 가격도 안정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았던 흐름과는 당연히 다른 흐름을 보이겠죠. 자, 그리고 해외 증시, 자, 아시아 증시 니케이가 2.51 엄청나게 낙폭이 커지고 있죠. 자, 지금 기준으로 2.6%예요. 상해 0.34 선방하고 있네요. 약보합 항생 0.48. 자, 0.48 선방하고 있는데 니케이가 2.6%. 대한민국 증시가 3%대 코스닥이 5.16. 원달러 환율에 엄청난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시장이 출렁이고 있어요. 자, 이 와중에 리플 XRP 684원. 자, 선방을 하고 있어요. 680원, 700원 언저리를 현재 XRP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장이 그렇게 크게 흔들거리는데 XRP는 소송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폭등을 하였죠. 상승폭이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서 방향성이 정해지겠죠.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빠른 시간 안에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2,700만 원. 자, 바닥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 바닥권을 깰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지표의 변동성인데 그나마 비트코인 장세도 워낙에 많이 빠졌기에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 또한 186만 원. 자, 바닥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할게요.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찰칵하고 인플레이션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주가는 하락으로, 신흥국 통화는 극단으로 하락으로 치닫고 있다. 금리 상승도 극단으로 치솟고 있다.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은 하락으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제가 여기서
극단적인 단어를 참 많이 썼죠. 그쵸? 모든 것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공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극단의 인플레이션, 극단의 물가 상승, 연준의 폭발적인 금리 인상, 극단의 물가 상승을 명분으로 한 연준의 폭발적인 금리 인상. 이 이면,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큰 그림에서 지구가 많이 아픕니다. 대량 생산을 끝내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메타, 가상경제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실물과 가상경제의 연결이다. 그리고 노다지 우주. 아직 선점이 끝나지 않은, 아무도 선점을 하지 못했던 무주공산이죠. 전세계 빅테크와 국가들과 전세계 기득권이 이제 아직도 폭발적인 투자를 이제 감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자, 오늘의 포인트. 뭐든지 상승을 한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하던 간에 하락으로 한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하던 간에 쏠리는 극단적인 현상이 나오면 이와는 반대로 뒤집어지는 세상이 반드시 옵니다. 다시 한번, 뭐든지 상승이 극단적으로 나오던 하락이 극단적으로 나오던 한 방향으로 쏠리는 극단적인 현상이 나오면 이와는 반대로 뒤집어지는 세상이 반드시 옵니다. 지난 100여 년간 있어왔던 사례입니다. 그 중에 핵심은 물가를 명분으로 할 것입니다. 지금의 물가 상승은 코로나 팬데믹, 락다운, 우크라이나 전쟁,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죠. 지난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200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물가 상승률 2%를 못 맞췄어요. 근데 자, 지켜보자고요. 물가 상승률이 9%, 소비자 물가 상승률 9%, 8%,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중요한 건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세상을 움직일지, 어떠한 장면에서 극적인 전환이 이뤄질지. 대세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이 미래의 큰 그림, 큰 판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리플과 XRP, CBDC, 그리고 메타 경제, 그리고 이 모든 디지털 경제와 법정화폐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한계, 스위프트 2.0에 대한 도래, ISO 20021을 기반으로 한 리플과 XRP의 세상, 즉 방향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 항상 말씀드립니다. 떨어지면 기계적 매입, 올라가면 관망, 목표한 그날이 올 때까지 동행만 남아 있습니다. XRP 나홀로 상승 랠리 언제까지? 시장은 리플 승소에 베팅. 자, 방향성이 정해져야 되겠죠. 자, 소송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다시 기간 조정을 거쳐서 상승에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리플 압도적 거래량의 가격도 올라. 압도적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어요. 서슬펄은 연준. 그리고 리플 나홀로 랠리 언제까지? 가상자산 하락장에서도 XRP 나홀로 상승하였다. SEC와 약식 판결 결론 기대. 재료관 상승 작용. 승소된 호재 되겠지만 재판 결론 예상이 어렵다라고 지금 미디어 또는 유튜브에서 또는 어떤 전문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잠깐만 참고해서 이런 부분은 참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SEC와의 분쟁, 법적 분쟁이 드디어 그 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가 된다. 최근의 상승이. 그래서 19일 리플과 SEC가 각각 요구한 수정사항을 반영한 약식 판결 서류가 공개되기도 했다. 쟁점은 분명하다. 리플렉스가 XRP를 판매하고 거래하는 것이 미국 금융당국이 연방증권법상 투자계약 또는 증권으로 판단한 근거인 대법원의 하이 테스트 판례를 충족하느냐 여부다. SEC는 리플랩스가 XRP를 투자자들에게 팔았고 투자자들은 이를 보유하면 가치가 뛸 것으로 기대했다는 것이다. 반면 리플랩스는 회사와 투자자 간 계약이 없었고 하위 테스트 기준 중 하나인 공통된 기업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 소송이 장기화돼서 이제 합의가 양측이 약식 판결에 합의함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최종 판결이 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자, 이 부분은 소송이 바로 리플과 SEC의 소송은 전 세계 블록체인 판의 규격과 코인 시장의 판의 규격, 이 부분이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속히 결정이 나기를, 합의가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롬 파월, 자, 연준 의장이죠. 27일 디지털 통화를 주제로 연설. CBDC, 디지털 통화가 센트럴뱅크, 중앙은행의 디지털 커런시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주제로 연설을 한다. 금요일 PC 물가를 발표한다. 자, 내용을 볼게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자산시장 전체를 압박하는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주 디지털 금융, 디지털 통화에 대한 연설을 할 예정이다.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도 나온다. 그래서 현재 CBDC와 디지털 금융, 디지털 통화에 대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물가 이 부분도 8월 30일 8월달 PCE 물가가 나온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이미 CBDC에 대해서 연준은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왔죠. 연준은 디지털 통화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명령으로 디지털 통화에 대한 규제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서 은행에 준하는 자격을 요하고 비은행 발행자에 대해서는 연준이 발행 절차를 만들도록 되어 있다. 파월 의장은 28일 세인트루이스 지역 여는 영국 컨퍼런스 행사에서도 영상 발언을 할 예정이다. 자,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등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줄줄이 잡혀있다. 자, 이미 이 세상은 방향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달러 또한 CBDC의 발행, 이 부분 또한 정해져 있고 연준의 뒤에 바로 리플과 그리고 ISO 20022를 기준으로 해서 페드와이어와 이 중심에 바로 리플이 선택받았다는 거. 그리고 이미 전 세계 금융 기득권, 금융 핵심 최정점에 스위프트 2.0 모든 디지털의 세상에 바로 4차 산업의 중심에 리플과 XRP가 있다. 소송은 큰 그림에서 지나가는 부분이다. 이번에 딜레이가 되면 지금 올랐던 부분은 다시 떨어지겠죠. 그쵸? 그러나 소송은 큰 그림에서 지나갈 수밖에 없고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이미 그림은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소송이 합의가 되면 속도가 또한 이제 나겠죠. 그쵸? 자, 기간 조정을 거쳐서 다시 상승이 나오면서 펀더멘탈이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차분히 기다려 봅니다. 자, 리플이 스팅거 아르마다 뮤직과 협업해서 메타버스에서 음악 앨범을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메타버스 음원 통합 플랫폼 스팅거 음반사 아르마다 뮤직과 협업을 통해서 XRP 레저 기반 P2E 게임 메타버스 말라드 로이드에서 음악 앨범을 발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과연 스팅거 공동 창업자는 게임을 통해 음악 앨범을 출시하는 것은 새로운 기회이다. 아르마다 뮤직과 같은 음방사와 협력해서 XRP 레저상에서 아티스트들의 새로운 트랙을 블록체인 게임에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다. 자, 리플의 XRP 레저의 인프라, 즉 제가 계속 언급드렸어요. 큰 그림에서 메타로 넘어간다. 실물 경제와 가상 경제의 공존이다. XRP 레저, XRP 원장을 통해서 첫 번째 노일의 설계 이유는 CBDC이다. 두 번째 갖가지 토큰들, 자, 비트코인 자산을 기준으로 한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들을 통해서 연결 기준이 있겠죠. XRP 레저. 자, 세 번째 XLS20, XLS20를 통해서 NFT를 발행하게 되면서 탄소, 그리고 속도, 수수료, 개발자 친화적으로 해서 확장해 나간다. 자, 그래서 음악 앨범까지 연장선상에서 지금 확대한다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쵸? XRP 레저를 통해서 전 세계 그런 블록체인 기반으로 확장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XRP 레저 또한 플랫폼이겠죠, 하나의. 왜? 점점점 CBDC뿐만 아니라 NFT뿐만 아니라 토큰들과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를 통해서 은행과의 연결, 금융기관들의 접점점. 그쵸? 그래서 앞으로가 정말 이제 시작도 하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직하게 동행을 해야 합니다. 자, 짤막한 기사인데요. 코튼에서 경제 혼란 불구하고 블록체인 성장은 계속된다. 시장이 크게 흔들거릴 때마다 매입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장 100배 이상 이미 수백 번 언급드렸어요. 이 시장은 그것도 최소 100배, 200배 그 이상 폭발적인 성장을 지속한다. 근데 시장이 흔들거리죠.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이다. 펀더멘털이 뛰어난 대상에 캘리포니아 주식사 암호화폐 규제 시기상조이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된다. 암호화폐 규제를 서두를 경우 오히려 비용이 더 든다. 주의회에 규제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한 디지털 금융 자산법은 특별 면허를 밟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지난달 통과했으나 주지사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의 의도는 캘리포니아를 금융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산업에 분명한 규칙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우리는 올바른 접근법을 연구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나올 연방정부의 규제를 감안할 때 주 단독으로 면허제도를 운영하도록 구조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좀 더 유연한 접근법과 감독 방법이 필요하다. 암호화폐 기술과 사용 사례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이를 따라잡을 필요가 있다. 늘 항상 엎드리죠. 기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변화하고 우리 세상으로 도입되고 있죠. 그런데 바로 제도, 대중의 인식이 가장 늦습니다. 제가 항상 엎드리죠. 자율주행차로 기준점으로 해서 아다스, 자율주행 아다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미 나와 있다. 기술은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다. 다만 제도와 대중의 인식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산업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소비자 피해를 완화하는 적절한 규제 도구를 맞춤 제작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SEC와 CFTC 간에 바로 규제에 대한 바로 명확한 부분이 서야 합니다. CFTC에 바로 블록체인의 전문가가 많이 포진돼 있죠. 그 기술자와 개발자를 중심으로 그리고 기술자와 개발자를 중심으로 한 법률과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서 이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제도를 만들게 되면 엄청난 그런 파급과 마이너스가 손실되게 됩니다. 그렇게 제도안 소송이 빨리 마무리가 되면서 판이 나와야 된다는 부분이겠죠? 디지털 화폐 보유자 비율 상위 20개국. 우크라이나가 1위입니다. 러시아 2위, 미국 6위, 한국 선진국 중 4위입니다. 이 제목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이죠. 그쵸? 통화 가치가 그리고 러시아 스위프트에서 배제가 되었죠. 그쵸? 이 모든 부분에서 자 의미하는 바가 크죠. 그리고 이 제목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언젠가는 법정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 몇 프로나 될까? 언젠가는 그 세상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이야 제목상의 디지털 화폐 보유자 비율이겠죠. 얼마나 포진되어 있을까? 근데 법정화폐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이제 전 세계 비중에서 얼마나 될까? 과연 그 시기가 오면 리플과 XRP가 가격이 어디에 있을까요? 더불어서 펀더멘털이 뛰어난 코인들의 가격은 어디에 있을까요? 코인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은 어디에 있을까요? 블록체인의 전체 파이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 부분을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못하느냐가 바로 투자의 성패를 가늠하리라 생각합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디지털 화폐를 보유한 국민 비율이 12.7%, 12.1%로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10.3%로 3위를 차지했다. 다 지금 굉장히 큰 변동을 겪고 있는 국가가 1, 2, 3위를 포진했어요. 자, 그래서 내용을 정량을 보게 되면요. 선진국 중에는 일찍부터 디지털 화폐를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이 9.4%로 보유 비율이 가장 높았다. 미국은 8.3%로 6위. 그리고 선진국제인 영국이 5%, 미국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기록 전체 13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3.8%의 보유율로 선진국 중 4위, 전체 17위를 차지했다. 보유 비율이 높은 국가 대부분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와 중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의 후발 개도국이 차지했다. 은행 없이도 핸드폰만 있으면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금융의 대안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죠. 24시간, 365일 은행 계좌 자 송금할 수 있고요. 금융 포용성 그리고 상호 운용성을 기반으로 해서 XRP 레전을 기반으로 해서 CBDC 전 세계 혈관이 깔려지는 우리가 그 세상의 중심에 있다는 부분이죠. 비트코인까지 나중에는 리플이 최끝판왕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신하실 수 있는 분들만 끝까지 동의하시겠죠. 그쵸? 그 세상은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대비하고 있겠죠. 자, 트론의 저스틴 선이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블록체인이다. 4차 산업에 두 가지 심장이 있죠. 첫 번째는 인공지능, 두 번째는 블록체인. 이 심장의 하나를 담당하는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앞으로 세상을 끊임없이 변화시킬 그 심장 중에 하나를 담당하죠. 자, 리플과 무관하지 않죠. 저스틴 선. 바로 제드 맥켈럽이 스텔라를 담당하고요. 그리고 저스틴 선이 트론을 바로 빠져나가면서 나왔던 부분이죠. 소프트뱅크의 바로 SBI 그리고 페이팔 마피아 거기에는 유튜브, 링크드인 그리고 테슬라 자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있죠. 세카이어 캐피탈까지 전 세계를 만드는 기득권의 뿌리는 사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본이 나중에 가서 붙게 되죠. 그렇죠? 모든
큰 흐름의 뿌리는 같습니다. 그 기득권의 최중심에 리플과 XRP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에 대비하기 위해선 바로 혈관에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글로벌 결제 공룡 마스터카드, 웹 3.0 결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UDC 22, 두나무 2022죠.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22에 바로 마스터카드 R&D 부분 부사장 여기에 참석해서 마스터카드는 웹 3.0 시대에 실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동일한 결제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곧 전세계 85억 인구 중 보유 아바타가 1000억 개에 달하는 시대가 올 것. 웹 3.0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을 때 마스터카드에서는 유저 접근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유저 관점에서 보려 한다. 예컨대 웹 3.0 대중화에 앞서 토큰 지갑과 메타버스 결제 시스템, NFT 접근 등의 사례가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마스터카드는 차세대 월렛 등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크립토 자산 접근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스터카드, 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핵심이죠. 그쵸? 그리고 비자와 마스터카드, 이미 글로벌 기득권의 최정점에 있는 부분이죠. 리플과 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리플의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나와있죠. 웹 3.0 가치의 인터넷을 바로 리플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혈관에 핵심의 심장에 있는 부분이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